선생님, 인간에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인간에겐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건 가족과 남으로 구분되죠. 친구와 남으로 구분되고 또 친구도 친한 친구와 안 친한 친구로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맞죠? 인간이 그렇죠. 선생님도 저랑 똑같죠? 똑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 돈이라는 게 떨어지면 그 돈들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요. 어떤 방향일까요? 인간의 욕심이 끌어당기겠죠. 본능에 이끌리겠죠. 가족에게 더 쏠리고 친한 친구에게 더 쏠리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참 불공정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차별이 발생하고 격차가 발생하죠. 부당한 차별, 부당한 격차는 바로 잡아야겠지만 격차와 차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건 선동이죠. 그런데 제가 취미로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오만 인간들이 나타나서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권력을 잡더라고요. 근데 항상 끝이 안 좋아. 선생님께서는 혹시 유토피아를 제안하고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본인이 약속했던 세상을 완성한 인간 본 적 있나요?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나마 가장 공정한 손은 자유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었어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기득권이 강화돼도 인간은 거듭 인간에게 실망하면서 그 자유라는 차선책을 찾았습니다. 그 시장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할 때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수십 수백 년을 인간에게 당하고도 또 잊을만 하면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사기꾼에게 또 속습니다. 시장, 자유, 법치 그렇게 인간이 정리해온 차선책들을 잘 활용하다가 잊을만 하면 또 선동가에 놀아나요. 그런데 제가 요즘 뭐가 무섭냐면요. 이 선동가들의 역사도 계속 진보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속이고 나라를 망치고 무책임하게 남 탓하면서 퇴장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들은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선동의 방식은 전통 사회주의 방식인데 그 내부는 자유시장 경제의 천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완전히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기업형 희망장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 눈엔 경제라면 뭐 내수 경제, 뭐 수출 경제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 눈에는 제3의 경제들이 보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예산 기득권 경제가 보이고요. 권력이 없으면 모금 경제가 보입니다. 그럼 그런 경제는 어떻게 활성화되죠? 슬픔과 분노의 정치권이 부채질을 하면 모금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공공 부분에 코드 인사 심하게 하면 예산 경제 활성화. 죽이죠. 게다가 공공 부분은 계획 경제다 보니까 예산이 골고루 분산되진 않습니다. 계획을 짠다고 짰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해보면 어떤 데는 돈이 부족하고 또 어딘가엔 눈먼 돈이 엄청 돌아요. 눈에 보이죠? 그런 공공부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관행, 약간의 편법, 그리고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나의 패밀리. 그런 것들만 있으면 목돈을 쉽게 벌죠. 저는 지금 선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꾼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장사꾼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돈 버는 건 좋은 건데 제가 그들의 돈 버는 방식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우리 경제에게 주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면 위안부 문제 중심의 모금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를 성역화하게 되면 감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돈은 더 많이 모이겠죠? 제가 그 수익에 박수를 못 치는 이유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우리에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 겁니다. 당신들이 발생시키는 경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닌텐도 스위치든 소니 카메라든 대박이 터지면 우리가 마트를 한 번 더 가든 국내 수리점을 한 번 더 가든 하다못해 전자상거래 한 번을 더 할 거 아니에요. 유니클로 직영 매장이 하나 생기면 국내 고용의 수도 있을 것이고 경쟁 업체의 발전으로 소비자가 누리는 간접적인 혜택도 있겠죠? 그 돈의 흐름은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정치권이 주도하는 시장 개입은 멍청한 거예요. 그럼 예산 경제는 어떨까요? 공공부문을 확대하든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를 늘리든 우리 인생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에 프랜차이즈든 그냥 가게든 뭐든 들어오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죠. 화장품 가게가 생기면 화장품 사기 편해지죠. 스타벅스 생기면 너무 좋고 다이소 같은 거 하나 들어오면 대박이죠. 근데 여러분 동네마다 되게 새 건물에 건물 좋아 보이는데 텅텅 비어있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지원센터, 무슨 지원센터. 다 누군가의 업적이죠. 200억, 300억, 400억, 500억, 600억
대형 건물들도 꽤 있어요. 무슨 관, 무슨 관. 그런 거 생기면 서민이 혜택을 봐요? 신세계백화점에 돈 있는 사람이 한 달에 10번 가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가도 그 모습 그대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 있는 100억, 200억 하는 큰 건물, 공공시설물, 무슨 센터, 무슨 어린이를 위한 무슨 센터, 주부를 위한 무슨 센터, 매일 텅텅 비어있는 그런 건물들 그냥 민간에 매각하고 거기 롯데 아울렛 이런 거 들어오면 어때요? 난리 나겠죠. 죄인 되고 욕먹고 사람들 막 시위하고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죄인 되고 욕먹고 일자리는 더 늘어났는데 죄인 되고 욕먹고 국토의 효용이 높아지는데 죄인 되고 욕먹고 시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라. 그래서 우리가 모금을 한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모습이 투명하지 않다? 그럼 진짜 무서운 겁니다. 국민은 민간 NGO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정부가 만드는 공공기득권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쉼없이 공공을 확대하자고 하는 사람 마음속엔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감시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볼 수 없는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도록 동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당연하죠.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죠. 근데 내가 왜 당신들한테 자꾸 대화를 시도하는 줄 알아요? 당신들 때문에 나까지 피해보게 생겼으니까.